네, 7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이제 통화현이고요. 이 통화현은 그러니까 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그 선조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답사 일정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쾌대모자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아주 번성했을 때 그 분교가 설치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분교가 상당히 많이 설치됐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압록강을 보러 이 단둥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대략 5분에서 7분 정도 이동을 해서 우리 신흥무관학교 분교로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잠깐 보시고 현재로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쾌대모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통화현 안에 있네요. 불과 그 호텔에서 황관호텔인가요? 한 2km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출발하자마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곳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네요. 예전에 이제 채석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전에 바로 그곳에 신흥무관학교 이제 분교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버스를 세운 곳에서 한 150m 떨어진 곳이 예전에 그 채석장, 바로 이제 신흥무관학교 분교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답사원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요 산이 대모산이었고 그 밑에였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지금 채석장 자리에 그 통화현 유치원이 생긴 겁니다. 현에서 운영하는 현립 유치원이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통화현 유치원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겠고 번지수로는 이제 영화가 99번지니까 아주 찾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설명을 이준희 과장이 드리는데 이 독립기념관 자료를 이제 저희 답사단이 업데이트 시켰으니까 뭔가 저희한테 비용을 지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쾌대모자 분교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3.1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국내 각지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3.1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뭐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만세 시위를 외쳤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대한 만세 시위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독립운동의 길을 모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내 각지에서 뭐 노동단체, 청년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소년단체를 만들어서 대중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독립전쟁,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찾아옵니다. 워낙 만주로 찾아와서 독립군이 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합야했던 신흥무관학교 본교를 고산자로 옮겼고요. 고산자로 옮긴 다음에도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합야에 있던 옛 본교도 분교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통화현 쾌대모자에도
분교를 설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버스에서 박진 실장이 잘 설명한 것처럼 이 쾌대모자 분교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가까이 있는 겁니다. 추가가도 그렇고 합리화도 그렇고 고산자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 쾌대모자 분교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누가 봐도 한국인들이 모여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교를 운영한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신감에 넘쳤다는 얘기겠죠. 더 이상 이제 일제나 중국 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겠다. 더 많은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1920년 초까지 신흥무관학교가 운영이 되다가 버스에서 설명한 것처럼 1920년 봄부터 일제가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쾌대모자 분교를 비롯해서 고산자 분교, 합리화 분교 모두 사실상 일제히 강압에 의해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흥무관학교가 1919년 이후에 활동이 거의 정점에 이르러서 본교를 비롯해서 두 곳에 분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분교가 두 곳만 있었나요? 예, 현재 두 곳만 확인이 됩니다. 예. 확인이 되는 게요? 예. 그 예전에 서 교수님 책을 보니까 분교를 여러 곳에, 근데 이름은 좀 달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분교라기보다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가서 가르치는 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었던 거예요. 뭐 신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해야 될 일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직접 독립군이 돼서 총을 들고 싸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독립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대신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민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말하자면 신흥무관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학교. 그러니까 정확히 기록은 확인될 수 없지만 그런 학교를 서정석 교수님은 일종의 분교가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신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흥무관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학교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 스스로 남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을 놓고 봤을 때도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신흥무관학교 유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우리 사례집에도 나오는 검성중학입니다. 검성중학은 교장이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여준 선생이었고요. 신흥무관학교 교사를 지낸 분이 또 검성중학에서 교사를 지냈기 때문에 검성중학의 경우는 명확하게 신흥무관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검성중학은 아니고 검성학교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가 쓰신 회고록에 따르면은 교장 선생님이야 교사들이 다 신흥무관학교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군사교육을 제외하고는요. 일반 교육은 신흥무관학교에서 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시켰다고 이렇게 회고를 남기셨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답사를 쭉 다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이제 흔적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흔적도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힘들고요. 예. 예. 근데 이를테면 이제 국내에서는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생가터라든가 이런 것도 복원을 하고 안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시설이 있다든가 했을 때 거기 이제 그 표지석 같은 거라도 세우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중국에서 그런 거 불가능하겠죠. 중국 만주는 그 당시도 남의 땅이었고요. 지금도 남의 나라 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일찍 좋아졌다면, 국교를 일찍 텄다면 아마 남아있는 많은 유적지를 확인하고 표지석을 세우는 일이 조금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1990년대 이후에 수교가 되면서 확인되는 곳에서는 그래도 표지석도 세우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시 한중 관계가 좀 미묘해서 우리가 표지석을 세우겠다 그래서 표지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세워지는 사절지 표지석은 철저하게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정이요. 장정 5만인가 5천인가 해서 그때 내가 한번 갔는데 그때 이 중국 TV에서
먼 데서 와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는 방영하기를 봐라. 이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도 자기의 선조들의 이런 독립운동하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발로 답사하고 정신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거 우리 배우자. 그랬어요. 중국 TV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동북공정이라는 게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공정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현재 중국의 영토로 돼 있는 지역 안에 과거의 역사도 다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한국이 이렇게 막 부상을 하니까 우리의 옛 구토, 우리의 옛 역사에 뒀던 뭐 발해 얘기도 나오고 고구려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소수민족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동북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잘 나가면서 자기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다닌다. 이러다가 역시 이게 무슨 역사 전쟁이나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이들이 동북 프로젝트, 뭐 산업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봤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중앙에서부터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뭐 과거에 여기서 뭐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그 감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 항일 독립 유적지 같은 데다 이런 표지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할까? 그런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그럼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나는 국토를 찾고자 이 몸을 바쳐노라. 나는 국토를 찾고자 이 몸을 바쳤노라. 나는 결의를 살리려 생명을 바쳤노라. 나는 결의를 살리려 생명을 바쳤노라. 나는 조국을 광복하고자 세살을 잊었노라. 나는 조국을 광복하고자 세살을 잊었노라. 나는 기회를 결의에 맡기노라. 나는 기회를 결의에 맡기노라. 너는 나를 따라 국가와 결의를 지켜라. 너는 나를 따라 국가와 결의를 지켜라. 지키자! 바치자! 잊자! 맡기자! 지키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